원을 빌리면 10만 원 이자만 주면 되는데 그를 믿는 친구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친구의 친구에게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20만 원 이자를 줄 테니까 그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하고 바보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와서 30만 원 이자를 주면서 1000만 원을 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한 달, 두 달은 이자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3달, 4달째 돈을 들고 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3달 이자 받을지 모르지만 원금을 날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높은 이자를 준다? 내 돈 1000만 원의 위험은 극도로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전과 수익, 위험의 상관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를 같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두 마리는 한쪽을 치우치면 한쪽은 포기해야 되고 한쪽을 포기하면 한쪽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로또 복권 같은 경우요.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 10,000원을 사면은요. 이거는 꽝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거금을 손에 잡습니다. 그 말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장사죠. 여러분들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로또 복권을 사지만 실제로는 매주 사면서도 여지껏 한 번도 못 맞은 신, 당첨이 안 된 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위험과 수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 이거는 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전하면 수익을 포기하고요. 수익을 잡으려면 안전을 포기하십시오. 왜 이런 수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을 누가 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고수익? 그 뒤에 반드시 고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 수익 보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나를 먼저 판단하는 것. 수익보다 위험을 먼저 봐라.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투자에서 수익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말이죠. 그 말은 적정한 위험, 원금을 손해보는 정도만 내가 위험을 안을 거야. 그러면 은행금리보다 2-3% 정도 높은 6-7%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위험을 있으면 수익은 당연히 온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축과 보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보험권에서 근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보험을 안 가입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은 난해한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원금을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맞춰서 보험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한꺼번에 잡기에는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저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시간의 함수입니다. 제가 이 저축과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다른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돈이 쌓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그 사람이 없으면 가족은 가난해집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가장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굉장히 곤경에 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우리 가족에게 1억 이상의 뭔가 돈이 필요한 경우엔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입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한 다음 날이라도 바로 돈을 준다는 거죠. 그것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상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한 즉시 뭔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저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시간이 지나야지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싫어하실 이유가 없어요. 단지 보험을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권유하는지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보험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가정의 꿈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렇지만 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축은 시간이 흘러가면 돈이 모이지만 보장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오늘 가입을 하면 내일부터 지켜지는 그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없어지는 돈. 쉽게 자동차 보험 생각하세요. 자동차 보험 내가 사고 냈으면 어쩌면 그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내 재산을 다 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 다 가입한 사람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죠. 아무 사고가 안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서 돌려받는 거 단 1원도 없습니다. 비용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원금 다 돌려주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남들보다 2배를 내셨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더 받은 그 돈을 잘 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원금을 돌려드리는 거겠죠. 상품의 구조를 잘 분석해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투명하고 정확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보장은 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유동성의 리스크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를 아십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여러분들 고리에 돈을 빌리시는 거죠. 내가 일정 이자를 포기하고라도 돈이 있으면 그 돈 뺏었으면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카드 회사에 은행에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리스크입니다. 투자 반드시 리스크가 있죠. 위험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리스크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잘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갖고 있던 모든 것도 지키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그런 상황에 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이 리스크의 문제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강조했던 머니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의 부분에서도 리스크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제가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표가 생각나실 거예요. 돈을 법니다. 돈을 벌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업을 하셔서 돈을 벌죠. 이 돈을 벌어서 돈을 쓰십니다. 의식주로 바로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또 영화도 보고 바로 쓰시죠. 그런데 100% 다 쓰지 않고 뭔가 돈을 모은다는 겁니다. 모으기를 하죠. 모으기. 적금을 들고 적립식 펀드를 하고 보험을 들고 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 돈 왜 모아요? 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쓰기 뭐죠? 집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근데 쓰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돈을 굴립니다. 뭐가 좋아요? 부동산 뭐가 좋아요? 주식 뭐가 괜찮을까요? 돈을 굴리는 거죠. 왜 굴리나요? 역시 쓰기 위함입니다. 뭐에? 우리 아이 교육비에 내 은퇴 자금으로. 그러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거는 대부분 자식들한테 남겨주시죠. 집을 한 채 남겨주고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니까 결국 돈은 벌고 모으고 굴리고 남기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쓰느냐? 조금 이따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 이거는 자녀 교육과 은퇴자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쓰기를 할 때는 집 사거나 사업할 때 돈을 빌리십니다. 빌리기가 있죠. 대부분 30% 정도는 담보대출을 받게 되죠. 당연히 갚아야죠. 안 갚으면 집 뺏기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끝까지 해야 되는 거 돈을 지키기를 합니다.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쓴 이 10가지의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균형 있게 하는 사람 100점짜리 돈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왜 이걸 그렸냐? 여러분들 돈을 못 법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거 위험이에요. 맞벌이 하다가 한 명이 구조조정 했습니다. 구조조정
돼서 직업을 잃었어요. 소득이 갑자기 반으로 3분의 2로 줄죠. 이거 아니면 그 소득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집에 소득이 끊겼어요. 200만 원 들어오던 소득이 내일부터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후의 것이 다 안 되죠. 벌어서 다 씁니다. 이거 소비의 위험입니다. 소비의 위험. 모을 때 투자하시죠? 굴릴 때 투자하시죠? 투자 위험 있죠? 빌릴 때 어떻게 하세요? 부채. 이왕이면 많이 빌려가지고 더 큰 집 사기 원하시죠? 부채에 따른 위험 상당히 큽니다. 또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여기에 따른 위험도 크죠. 여러분들 세금,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세금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키기가 힘들다고들 얘기하십니다. 절세 방법을 찾고 심지어는 탈세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보장성 보험. 그러고 생각하면 참 때마다 위험이 안 도사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소득이 줄어들 위험, 소비를 과다하게 할 위험, 부채를 많이 빌릴 위험,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다음에 세금에 따른 위험, 뭐 길목길목마다 도사리고 있는 게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돈 관리를 잘 하신다면 아마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 설계를 여러분들이 와서 강의하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멋진 돈 관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균형을 잘 맞추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여러분들의 돈과 관련된 시스템은 무너지고 가족의 행복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번만 잃어버리고 나면 아주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웃시킬 수 있는 상당히 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잘 뛰어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재무 설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과 함께 항상 웃으시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해 속의 상식들 이젠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오해를 푸시고 상식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돈 관리가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자, 또 뭔가를 위해서 엉클조는 다음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